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N수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전형적 요소의 변화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여러모로 평가의 관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대상자이자 해당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진학을 노리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오늘의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쟁점은 근 몇 년간 코로나19가 야기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로 인해서 발생했던 면접 현장 분위기의 양극화가 2023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서류평가 점수 기준 2.0배수에서 3배수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그 이유는 기존까지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채울 수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이 2023학년도부터는 1단계 서류평가를 거쳐서 3배수 안에 들어야만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원래는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었으면 지원은 물론 면접평가에 참여 자체를 꿈꾸지 못했을 어중이 떠중이 학생들이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단계 서류평가라는 전형적 깔때기의 존재로 인해서 미리 걸러질 것이므로 2단계 면접평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의 경우 기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화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플러스 탐구 2과목 평균이라는 정상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복귀한 만큼, 또한 면접평가 자체가 수능이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되는 만큼 서울대학교 측에서 2단계 면접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을 예년보다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역량을 좀 더 지닌 인재로 살펴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까지는 해당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을 그래도 한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로 여겨서 이러니 저러니 면접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던 반면에 2023학년도부터는 한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라 하더라도 어중이 떠중이 학생들은 다 거르고 시작하겠다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변화사항의 메인이라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기존처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니까 우선 지원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면접 가서 면접으로 뒤집자와 같은 전략은 1단계 서류평가 불합격을 마주한 순간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지원 양상을 보았을 때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넘지 않는 모집 단위들이 상당히 다수이기는 하지만 인기가 유난히 높은 몇몇 모집 단위에서는 이 3배수의 존재로 인해서 초장부터 걸러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부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만큼 여러분 소속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인재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콘텐츠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자 중 3배수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공격적인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석소장이 이미 2년 전 정도인 2020년 7월경 즈음에 공격적인 자기소개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스트레인저형 자기소개서와 방어적인 자기소개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의 차이와 적합한 학생 양상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석소장은 포멀한 교과 및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는 전형 양상에 따라서 스트레인저형 자기소개서와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가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 인포멀한 교과 및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전형 상관없이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보다는 스트레인저형 자기소개서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그간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던 수많은 솔루션 진행자들의 표본을 대상으로 두 자기소개서의 양상과 적합한 학생 양상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고자 하니까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균형 전형 대상자 학생들께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하는 자료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해당 자료는 석소장이 평가 등급을 내신과 비교과를 기준으로 각각 A, B, C 3단계로 나누어서 임의대로 1단계 서류평가 결과의 예상 배수를 적합 자기소개서 양상과 함께 기입을 해둔 자료인데요. 1단계 서류평가 결과 예상 배수랑 각 조합에 속하는 학생들이 1단계 서류평가를 거친 이후에 오롯이 서류 점수를 기준으로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인원 3배수 중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할 것인지
있는지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면 AA 조합 학생은 1단계 서류평가 통과자 30명 중에서 서류 점수 기준 10등 이내에 안착하고, AB 조합 학생은 1단계 서류평가 통과자 중 서류 점수 기준 10등에서 12등 이내에 안착, AC 조합 학생은 1단계 서류평가 통과자 30명 중에서 서류 점수 기준 12등에서 14등 이내에 안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적합 자기소개서 양상의 경우에는 AA 조합 학생들부터 AC 조합 학생들까지는 이 두 양상의 자기소개서를 모두 활용해도 괜찮지만, BA 조합 학생부터 CC 조합 학생들까지는 좋든 싫든 오늘 컨텐츠의 핵심인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 양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에 속할지 해당 표를 보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위 표를 살펴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말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지 본 전형이 각 학교별로 최고의 학생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내신 기준 A등급은 1.0등급에 수렴하는 정도이고 C등급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1.3에서 1.5등급 정도에 속하는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닌데 왜 내신 등급을 1단계 서류평가 결과의 예상 배수 분배 기준으로 삼는지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내신 등급의 페널티를 비교과로 이겨내고자 하는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의 의미입니다. 이 어그레시브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자면 적극적인 혹은 타인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석 소장이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격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글로 담을 수 있는 의미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이고, 굳이 스트레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석 소장의 의도와 다르게 몇몇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트레인지형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단어의 뜻에만 집중해서 엄청난 비교과를 토대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자기소개서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어그레시브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울대학교의 전형에 맞추어서 이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약점을 언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숨기면서 우수한 교과 성적과 준수한 비교과에만 치중해서 담임 선생님 및 진로 담당 선생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봐도 무난하게 잘 쓴 것 같은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의 대척점에 있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수한 교과 성적과 준수한 비교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원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과 성적에 대한 자랑 및 어필은 별다른 언급 없이 플러스 학업 의지 및 학업적 호기심 충족에서 시작된 비교과 활동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마주한 역경, 그리고 이러한 역경을 해결하는 과정이 본인이 선택한 전공 분야를 수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서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도전적인 자기소개서와도 같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례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무기인 내신 등급에 치중한 활동은 딱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예를 들자면 2학년 1학기 당시에 성적 슬럼프를 동아리 활동에서의 심화탐구로 극복했다는 등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약점을 굳이 언급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의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확실히 살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평이한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 기조와는 다소 다른 기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왜 1.4배수까지 해당하는 AC 조합 학생들까지는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대학의 네임밸류 상관없이 상향지원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마주하는 것은 대체로 어그레시브 느낌에 가까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수백 명의 생활기록부를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뻔히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데,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인 반면에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는 오히려 이를 드러내고 극복함으로써 도전의식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 본인의 진로와 꿈을 위한 도전임을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 한해서 AC 조합 학생들까지만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도 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은 의미 그대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군 중에
중에서도 압도적인 내신 성적, 즉 우수한 학업 역량을 통해서 소명하면 좋을 점을 굳이 소명하지 않아도 평가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B조합 학생들부터는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인 반면에 A조합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수한 학업 역량 하나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나 학업 역량 관련 부분이 아닌 약점이라도 굳이 소명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마주한 역경이나 약점을 도전의식이 녹아있는 자기소개서 기조로 커버를 하는 것처럼 A조합 학생들은 이 약점을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비교적 무난한 스탠다드형 스타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 A조합에 해당하는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B조합 학생들부터는 좋든 싫든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보다는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자 치고는 학업 역량이 평균에서 평균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고, 비교과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자 치고는 생각보다 눈여겨볼 거리들이 없네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탐구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러한 소명들이 석 소장을 비롯한 다양한 선생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컨설팅 업체들에서 말하는 본인만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드릴 말씀은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입니다. 스탠다드형 자기소개서야 이전과 오늘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완성하는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석 소장이 따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는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이 딱히 선호하지 않는 기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마주한 역경이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인지와 이 역경을 해결하는 과정이 도전의식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깊이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극복 과정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만의 컨셉을 잡는 데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어그레시브형 자기소개서의 스토리라인에 적합한 이야기와 소재가 뭐가 있을지 석 소장이 그간 작성했던 다양한 자기소개서 관련 컨텐츠들과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가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